영시록 7권 문중 1년 4월 10일 무인 5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일본국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 등 희구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문중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1일 김효 첫번째 기사 대마도 태수 종정승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문중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0일 경진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중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2일 경진 두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불사의 검단 및 부녀가 절에 오르는 것을 금할 것을 상소하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여러 번 전교하시기를 내가 불도에 현혹되어 되지 않으니 이제부터 대상 소상 이외에는 다시 불사를 베풀지 않겠다 하고 또 승도로에 관한 금령을 거듭 밝히시어 명하시니 신등은 스스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생각하기를 사탄한 가르침이 아주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거기 듣건대 근일의 용문사 대자함에서 불사를 크게 벌였는데 종실의 어른과 대군들이 실로 이를 주관하고 친히 상문에 갔으니 누가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실로 전의 교지와 하교와 서로 다름을 면하지 못하니 아마도 한심하게 여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성상의 밝으신 강단으로서 그 사이에서 확연하게 스스로 지키지 못하십니까? 부녀가 절에 오르는 것을 금하는 법이 육전에 실려 있고 또 신등에게 엄히 금지하도록 명하셨는데도 종실의 부인과 공주들이 때로 불사의 왕래함이 있으니 비록 자치를 지극히 비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한나라의 이목을 어찌 다 가리겠습니까? 대저 법령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범하는 까닭이니 이리 하고서도 서민이 검령을 범하는 것을 없애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뒷걸음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등은 또 듣건대 종실에서 시행하여 일으키면 그 패단이 국가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대개 국가에서 행하는 것은 넘인이 곡식을 날라다 주고 주인이 곡식을 제공할 뿐인데 종실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미 여러 관부에 시킬 수 없으니 사사사람으로 그 일을 이바지하기에 모자라서 유수를 모으고 이미 여러 부고에서 가져갈 수 없으니 사사를 베푸는 것으로는 그 비용을 채우기에 모자라서 민간이 의뢰합니다. 이래하여 이를 주선하는 사람이 있고 권문이 있게 되며 방납하는 무역의 품목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이미 넓어지니 무식한 중들이 연고를 따라 붙자라 부조차 일어나서 온갖 간산계책으로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가는데 명목은 권선이지만 실상은 억지로 빼앗는 것이어서 진실과 허위가 뒤섞여 종잡아 밝힐 길이 없고 무리들이 끊임없이 내항하여 실로 번잡하고 모든 하는 일을 걸핏하면 내지라 일컬음으로 그곳의 관리가 감히 누구냐고 묻지를 못하니 그 중회를 흔들고 탄망을 부채치람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매와 개를 몰고 숲으로 들어가서 나는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매와 개를 놓아보내고서 짐승들이 절로 따르게 하는 것보다 못하고 그물을 들고 강무로 들어가서 나는 고기잡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물을 버려서 남이 절로 믿게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밝은 하교를 내리시어 모두 검단하게 하여 한나라의 시민들로 하여금 전하께서 탄망한 설에 현혹되지 않으심을 환하게 알게 하신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용문사의 불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수양대군이 병인년이 되고 이후에 이 일을 하려고 한 지 오래되었거니와 거기에 머무는 물자를 그가 나에게 청하지도 않고 내가 그를 돕지도 않았어. 모두 자기 물자를 내어서 한 것이다. 불사를 금하는 법령이 육전에 실려 있는데 검령을 범한 물건이 있었다면 어찌 금하지 않았겠는가. 대자함의 불사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안평대군이 지난해에 되고 이전부터 뜻은 두고 수행하지 못하였다가 이제 안거회를 베풀고자 한 것을 내가 들었을 뿐이고 내가 알고서 한 일이 아니다. 또 대군들이 하는 불사를 내가 막을 수 없음을 너희들도 이미 알 것이다.
부녀가 절에 오르는 것을 금하는 법령을 전해 너희들이 공주의 목욕 행차가 절에 오를까 염려하여 검략을 다시 밝혔으니 이제 만약에 이러한 금령을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이 마땅히 스스로 살펴서 밝혀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번거롭게 청하는가 하였다. 상무는 불문이고 능인은 공름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주인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유수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이고 권무는 백성들에게 권유하는 글이며 박납은 백성들이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토산물로 공물을 바치는데 농민이 생산할 수 없는 가공품이나 토산이 아닌 공물을 바쳐야 할 경우 공인들이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값을 백성에게 갑절이나 받던 일이다. 내지는 임금이 은밀히 내린 명령이고 탄랑은 허탄하고 망령되며 병인은 1446년 세종 28년이고 대고는 소헌왕후의 죽음이고 또 다른 대고는 세종대왕의 상사이다. 안거회는 중이 일정한 기간 동안 외출하지 않고 한데 모여 수행하는 것이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2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황부인 김종수를 불러 평안도의 방비 대책을 의논하다. 명소하여 말하기를 근래 변경의 성식이 끊임없어 평안도의 방어가 가장 기묘하니 각 우리 성을 굳게 쌓아야 하겠다. 포치하는 방법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황부인 등이 아래기를 의주 업성은 아직 보수하지 못한 곳이 남문에서 동문까지인데 성의 높이 30척, 단장의 높이가 2척, 여장의 높이가 3척이 되므로 더 쌓으며 또 남문 룰을 헐고서 더 쌓은 뒤에 문루를 고쳐 짓고 그 밖에 옹성문의 홍교를 없애고 현문난을 두고 그 위에 집을 짓되 되돌고 간략하게 하며 또 동문 룰을 헐고서 더 쌓은 뒤에 홍교를 없애고 문루만을 만들고 그 밖의 옹성은 더 삿대 넓다랗게 하고 현문을 두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며 또 서문의 용성에도 현문을 두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또 동문에서 북문까지는 성이 험한 데를 의거하고 있어서 완고하나 다만 그 가운데 낮고 약한 곳을 더 쌓아야 하겠습니다. 또 오는 10월에 선군 1,000명을 뽑아서 강밖에 돌을 주어서 외동 등지에 쌓아두었다가 내년 정월에 삼도의 선군을 부려서 수로를 로 날라들이며 또 의주도의 선군 250명을 부려서 오는 7월 초하룻날부터 9월 금음날까지 벽돌을 굽되 의주 판관으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여 하겠습니다. 또 삭주업성은 낮고 약한 곳을 더 쌓고 이미 무너졌거나 장차 무너질 곳은 보수하여 쌓아야 하겠습니다. 또 각 고을의 성의 문이 부실하거나 문루가 없는 데는 모두 오는 가을에 만들되 문에는 모두 철첩을 박아야 하겠습니다. 또 내년 봄에는 의주 합성을 수리하고 금년 가을에는 삭주와 용천의 엽성을 수리하되 군인의 수는 그 해의 풍흉을 보아서 적당히 정해야 하겠습니다. 또 금년부터 황해도의 철물은 모두 평안도로 보내어 다른 데 쓰지 못하게 하고 도 채째 쌓인 말을 듣고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여장은 성각휘인데 성 위에 낮게 쌓은 나무로 이 담에 몸을 숨기고 적을 치거나 화를 쏘게 한 성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홍교는 성문 앞에 해자 위에 무지개처럼 세우는 다리인데 양끝에 처지고 가운데는 둥글게 노랗게 쏘쓴 다리를 말한다. 현문은 문을 위에 매달아서 아래로 내리 닫을 수 있게 만든 성문이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0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주유비의 직첩을 도로 주었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0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은여는 거의 다 외방 사람이며 비록 경중에 사는 자일지라도 그 산업이 매우 어려우니 청컨대 여기의 예에 따라 해마다 쌀 한 석씩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2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평민에게 신세포를 징수하지 말도록 성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함길도의 두 도에서는 해마다 신세포를 거두는데 이는 실로 명색이 없는 부세입니다. 그 민간에서 사신하는 포는 그들이 장만하는 데에 따라서 당초에는 길고 짧은 것을 헤아리지 않다가 징수할 때 반드시 한 피를 채우게 하고 또 그 사신하는 포는 모두 무가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미 무세를 거두면서 또 백성에게 징수함으로 백성이 반드시 따로 세포를 장만하여 바쳐야 하니 참으로 미편합니다. 더구나 음사를 금하는 법을 세우고 서도 도리어 그 세를 징수하는 것은 또한 전도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국가에 수입되는 것이 적고 거의 수령과 감사가 남용하는 경우이겠습니까? 서로 무격의 풍습은 죄다 없앨 수는 없을지라도 바라건대 다만 무세만을 거두고 평민으로 하여금 신세포를 바치지 않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신세포는 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패백 가운데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던 포목인데 처음에는 무당에게 거두었으나 나중에는 일반 민호에게 1년에 한 포씩 거두었다. 무경은 무당과 박수이다. 문중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0일 경진 7번째 기사. 대마도 혹은 정대랑이 사랑을 보내 퍼물을 바치다. 문중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2일 경진 8번째 기사. 관극함.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관급한 향화인의 집은 예조와 한승부에 치부하여 마음대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며 어긴 자는 주의를 다스린다는 법을 이미 세웠으나 무식한 무리로서 몰래 매매하는 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범하는 자가 있으면 법에 따라 과단하고 집을 몰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중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다. 문중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허후와 안원경이 승도가 번성하는 패단을 아래다 정사를 보았다. 예조 판서 허후와 대사원 안원경이 승도가 번성하는 것을 극진히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삭발을 금하는 법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성한가 하니 허후가 대답하기를 지금 길에서 흔히 삭발 동자가 서성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사에서 금하지 못하는가 하니 허후가 대답하기를 유사에서 금할지라도 형세가 이미 이에 이르렀으므로 진시로 도움이 안됩니다. 또 부녀자는 절에 오르는 것을 심히 금한 이래로 아주 왕래하지 않으며 물에 가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그를 거르게 여기서 드디어 아름다운 풍습을 이루더니 이제는 절에 오르는 부녀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대저 욕심은 남녀 관계보다 더 큰 것이 없어서 비록 궁궐 사이에서도 오히려 금하기 어려운 수가 있는데 더구나 거칠고 억센 중이 어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여러 절들을 검찰하려고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허우가 나가자 임금이 조용히 근신에게 이르기를 금난하는 서리가 거의 다 무례한데 관의 위세를 빙자하여 여러 절을 침노하여 난폭히 굴면 패단이 작지 않을 것이다 하니 우승지 정창손이 말하기를 과연 그러한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세우면 중도 두려워할 것이므로 그리 심하게 방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 말에 이어서 부처를 좋아하는 사람을 금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이 이미 부처를 옳다고 여기서 전심으로 하여 사모한다면 이는 자포자기하는 자이니 비록 금하고자 하여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시죠. 문중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문중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3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석불의 일과 도첩이 없는 중을 주액하는 일 등을 논의하다 사원부 장령 나홍서를 명수하여 말하기를 내가 세우양대군을 불러서 전일 부녀자가 절에 올라갔는지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한절에서 불사하였는데 신의 가족과 효령대군의 부인이 절 옆의 농가에 가서 거기에 드는 물건을 제공하였을 따름이고 절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하였으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또 듣건대 석불의 일로 중과 속인을 많이 가두어 국문한다 하니 갇힌 자가 몇 사람이고 형문을 받는 자는 몇 사람인가 하니 나홍스가 말하기를 다만 중 한 사람을 가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묻는 것은 석불 때문이 아니라 도첩이 없으므로 사승과 건각을 묻는 것입니다. 원장의 무리인 경우에는 모두 보방에서 주문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만둘 만한 일인데도 그만두지 않은 것이 아닌가? 원장을 추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니 나홍스가 말하기를 심지어 조사 같은 자도 모두 석불을 영험하다고 여겨서 다투하고자 하는 말을 기도하니 그 탐망함이 심합니다. 추액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사로서 원장 한 자가 몇이나 되는가? 갇힌 중이 그 사승의 이름과 있는 곳을 말하지 않던가 하니 나홍스가 말하기를 원장 한 자는 거의 다 조사이지만 저명 한 자는 없습니다. 다만 혹은 이 시에가 원장에 이르기를 무과의 장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였고 그 밖에 부모의 장수를 바라고 병 없기를 바라고 볕을 받기를 바랐으며 혹은 어느 사람이 병을 앓기를 바라는 자도 있습니다. 갇힌 중은 이미 사승을 이름을 말하였으나 다만 사승은 삼이 한 사람을 데리고 계골산으로 갔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저 정전을 바치지 않고 삭발한 자는 부모와 당자를 모두 입거에 처하고 그 사승은 늙고 점고를 물러나고서 환송하게 합니다. 그러나 계골산에 들어간 중을 굳이 추액할 수는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빨리 결단하도록 하라 하였다. 건각은 출신이고 보방은 보석이고 사미는 어린 동자승이고 계골산은 금강산의 겨울 이름이다. 정전은 중이 군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도첩을 받을 때 관아에 바치던 군포의 대납금을 말한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3일 신사 5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남해현, 거제현 두 현은 모두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섬에서 방수가 가장 기묘하니 청컨대 이 엄초를 구원에는 흙을 수납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오로지 수어만 하게 하소사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3일 신사 6번째 기사 향화 이하인 마고 음파가 상은하기를 살고 있는 것은 전토가 매우 메마르니 청컨대 기름진 땅으로 있어야 길이 편맹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조와 정부의 명하에 함께 의논해서 아뢰게 하였다. 편맹은 호적에 오른 백성이다. 문정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3일 신사 7번째 기사 충청도 도관찰사가 아뢰기를 대자암의 화주승 홍조가 면포 수백 단을 가지고 홍주 등지에서 곡식을 사들이는데 면포 1단으로 곡식 40두를 치되 대두로 거둠으로 백성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또 거둔 것을 함부로 써서 술을 빚어 실컷 마시고 민폐를 많이 일으키므로 가두어서 국문하여 정상이 드러났으되 승복하지 않으니 청컨대 고신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화주승은 집집으로 다니면서 결련의 법을 설하고 시무를 얻어 절의 양식을 이어대는 중이다. 고시는 고문이다. 문정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3일 신사 8번째 기사 북경으로 가는 사신 테마수를 제한하도록 하다. 도승지 이계전이 아뢰기를 중국 북경으로 가는 사신이 미포를 많이 싣고 가서 채백을 바꾸는데 이것이 풍조를 이루어 모두 그렇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역마가 필요하여 폐해가 진실로 작지 않으니 청컨대 원액에 있어서 양미 30두에
2를 더하고 물고기 50미에 50미를 더하고 이어서 테마의 수를 정하여 이를 검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신하라는 것은 화리를 꾀하지 말아야 옳은 것이다. 지금 부녀자의 복식에 모두 채백을 쓰므로 법을 범하는 자가 잠은 많으니 본국에서 난 물건으로서 입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동부승지 강맹경이 대답하기를 세종조에서 부녀자의 복식 및 혼인의 자장을 채백으로 쓰는 것을 검하여 이미 뚜렷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습속이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고칠 수 없으며 또 채백을 입는 부녀자는 모두 교방에 있으니 누가 사대부의 집에 침입하여 살펴서 적발해내겠습니까? 이러한 때문에 금단하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녀자들이 반드시 친족들의 모임에 서는 그것을 입을 터인데 무엇이 금하기 어렵겠느냐. 만약에 법을 지키는 한두 집에서 재단을 쓰지 않고서 토산물을 들여 쓰기만 한다면 비록 갑자기 변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보고 듣고서 본받을 것이다. 테마의 수는 내가 참작해서 정하겠다 하였다. 테마는 짐을 짓는 말이고 화리는 물화의 이익이며 자장은 혼수 미천이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사는 관직을 스스로 차지할 수 없고 각사의 제조 당상은 요속을 자청할 수 없게 하다. 정부에서 상소하였다. 생각하건대 사람을 쓰는 것으로서 말하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대체요. 벼슬을 주는 명령은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의 공기이므로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오로지 임금이라야 사람을 쓰는 권한을 잡고 벼슬 주는 명령의 권한을 오로지 하는 것이며 대신은 인지를 첨가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쓰는 권한이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다면 장록이라는 것은 이에 따라 있으니 사람들이 다투어 나갑니다. 이 때문에 중용에 장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칼날을 밟을 수 있음에 견주었습니다. 저들은 득실을 걱정하여 본주의 세력 있는 무리에게 다투어 아부하고 오로지 이만 생각하여 엿보니 어찌 그 의롭고 의롭지 못함을 헤아리겠습니까? 이가 종실에 있으면 종실에 붙고 이가 권신에 있으면 권신에 붙고 이가 환시에 있으면 환시에 붙으니 붙쫓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틈을 엿보고 기회를 타서 욕심을 성취하기를 바라니 비록 등창을 빨고 치질을 하려는 일까지 해서라도 기꺼이 순종하여 장차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임금이 깨닫지 못하여 일찍이 가려서 적을 때에 막지 못하고 벼슬을 주고 빼앗는 명령이 그들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에 따라서 나와서 가벼이 등용하고 물리친다면 붕당에게 아워하는 풍습이 날로 늘어나서 공도가 절로 그칩니다. 사사로운 문이 한번 열리면 다시는 막을 수 없어 좌우가 이를 맡아보고 권기가 나라를 마음대로 하며 자문이 이루어져서 상벌이 날로 물란해지고 신하의 권한이 커져서 누를 수 없게 되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런 잘못이 되풀이된 것을 환히 상고할 수 있거니와 권병이 옮겨가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듯하나 마침내는 두려워할 만한 해가 매우 크게 되는데 경계하고 삼가서 미연에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세종대왕께서 그 많은 법을 밝히 세워서 당상 제조가 요속을 스스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요속으로서 선직되어 제수된 자가 다시 그 자리에 임명하도록 계달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 모두가 붕당의 풍습을 막고 요행의 길을 끊기 위한 까닭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바야흐로 처음 정사를 하시는데 마땅히 성헌을 두루 지켜 관작을 제수할 점에 벼슬을 주고 빼앗고 등용하여 물리치는 권한을 가벼이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성주의 수령이 비었을 적에 이미 김순을 제수하였다가 또 한서령으로 고치고 오래지 않아도 고쳐 임명하였으므로 신등이 그때 불가하다는 사유를 아뢰었더니 전지에 이르기를 너희들의 말은 당연하나 이미 대신의 말에 따라서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김순이 종사관으로서 한서령이 군기감에 직임을 받은 지 오래지 않았으므로 모두 익숙하여 능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할 사람이 아니며 또한 반드시 김순과 한서령이라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성주는 한도의 큰 거울이고 목사는 외관의 장직이므로 작질이 높고 한몸을 지키고 처지를 부양하는 것으로서는 분수가 한계를 넘었는데 그래도 사면되기를 바라니 그 바라는 바가 반드시 이보다 큰 데에 있는 것입니다. 대신도 뜻을 굽혀서 결정하여 사사랑은 은혜를 베풀었으니 만약 마음에 맞는 벼슬을 얻었다면 그것을 즐겨 다투려 하였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계책으로는 덕이 있거니와 그 선왕의 법이 폐위됨에 있어서는 어떠하며 그 권병이 편중되어 감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김순과 한스령의 일은 지나갔거니와 장차 반드시 이 일을 끌어대어 전례로 삼아서 온갖 계책을 공교롭게 꾸며서 일이 어쩔 수 없게 만든다면 전하께서 또한 어찌 일일이 막아내겠습니까? 장차 오게 될 폐해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대저 샘을 처음에 막지 않아서 넘치고 나면 하늘에 사무치는 해를 막기 어렵고 불을 처음에 잡지 않아서 타오르고 나면 들판에 퍼지는 화를 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특별히 다스려지는 날에 있어서는 큰 해가 없을 듯하나 만세 뒤에는 온 날의 태평시대와 같지 않아서 그 배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쌍전하께서는 이상의 경계를 못받고 방미의 훈계를 생각하시어 벼슬을 스스로 차지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더욱 엄하게 하여 벼슬을 주는 명령의 권한을 오로지 한다면 자손만대의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하고 승정원에 명하여 조선은 관작을 스스로 차지할 수 없고 각사의 제조 당상은 요속을 자청할 수 없다는 법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정부에서 수교하기를 이미 다른 관직에 제수된 자를 제조 및 당상관이 도로 자임하게 하기를 원하여 잇따라 계달하며 또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돌보는 직임인데도 혹 늙은 어버이 때문에 수령을 직을 희망하니 사풍에 어긋난다. 이제부터는 모든 관직을 자점하는 데에 관계되는 것은 계달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순의 일은 체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한스령은 체임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나 이미 명하여 고쳤으니 다시 고칠 수는 없다. 이제부터 이와 같은 일들은 승정원에서 아뢰지 말라 하였다. 차문은 그 짓을 꾸며서 남을 헐뜯는 말이고 요속은 지위가 낮은 관로 붙이고 이상은 서리가 내리면 차가운 얼음이 이른다는 뜻으로 일의 조짐을 보고 그 화를 미리 경계하라는 말이다. 주역의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는 말에서 나왔다. 방미는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음이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고태필 홍응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태필을 사관은 우혼납으로 홍은을 우정원으로 삼았다. 고태필은 포천의 수령으로 급제하였다. 시일에 임금이 주역을 시강하였는데 고태필이 물음에 응대하는 것이 상세하고 명백하여 행동구지가 익숙한 임금이 좋다고 이끌고 고명하여 경서를 강해서 모두 통한 자는 대책에 비록 합격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모두 뽑게 하였다. 그래서 고태필도 급제하여 마침내 이 직임을 제수받았던 것이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4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정안종이 내원 불당을 옆의 혈로 옮길 것을 상언하다. 전 부사장 정안종이 상언하였다. 신이 일찍이 역대 제가의 풍수론을 보건대 혹은 어둡고 헛되이 떳떳하지 못한 것이 많으나 오직 도선이 산을 답사한 것은 제헌의 가결보다 특이하니 그 또한 신수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대저 우리나라 산처럼 백두산에서 비롯하여 대맥이 나누어 나아가 대세가 활달하고 천지 만엽이 그로부터 어지러이 내려와서 천태만상으로 활처럼 당기고 손톱처럼 뻗는 모양이 되어 중행으로 내달아 그 사이 엄양 두 길의 산이 안팎으로 문호를 경제하니 산영의 기색과 산수의 성정과 더불어 운맥의 성세와
산천의 지덕과 시운의 상당함을 전인 도선이 철저히 간파하고 통달하게 알아서 때를 당하여 길흉이 나타나는 바를 바로 대어 놓고 가르키니 앞으로 올 화복이 미리 정해져 있음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병우년, 임자년, 개축년의 병화 같은 것이 어찌 거짓이겠습니까? 이미 증엄한 신효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을 살피고 맥을 살핀 현무한 신수를 후세에 보였으니 후인이 감히 경모하여 만에 하나도 자치를 쫓지 못하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산천이 관계되는 바가 경하지 않다 하니 풍수에 맡은 바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출입도 산천의 소치이며 물품의 흥세도 산천의 소치입니다. 그런데 풍은 내우의 변화가 산천이 만든 것이 아니겠으며 군병이 움직이고 거치는 까닭이 산천이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모두 산천에 관계되니 산천을 어찌 가벼이 보겠으며 풍수를 어찌 소홀히 생각하겠습니까? 산천이 험하면 땅의 정기가 악함으로 도선이 말하기를 짐에게 정력이 없어서 동함이 많으니 정하면 비보하고 동하면 양진한다 하였습니다. 양진 비보하여 화기를 순남함은 옛 신선이 남긴 자치인데 지금에 있어서는 풍수라는 것이 오직 무덤을 안치고 집을 세우는 것만을 일삼을 뿐이고 산천의 국맥을 양진 비보하는 쓰림을 술법으로 쓰임을 듣지 못하는 이는 성령의 시대에 있어서의 험결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엎드려 바라건대 우리나라의 산천을 답사하여 이미 신수를 밝힌 도선의 비밀서기 외에 산수의 논과 양진의 술이 남긴 자치를 모두 쫓아서 빠짐없이 살펴 드러내어 엄량을 이끌어 맞추어서 만세의 태평한 기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신이 건년에 남방에 물러가 산림에 엎드려 살다가 이제 서울에 이르러 내원 불당을 보니 궁궐과 문소전 뒤에 자리 잡고 있으니 그 불사를 지은 바가 나라를 위한 계책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일행이 지은 경위령에 이르기를 사관을 성 곁이나 성의 앞과 좌우에 세우는 것은 근심이 없으나 성의 뒤에 세우는 것은 오히려 형세가 맥을 손상함으로 아주 이롭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불사가 혈로 들어오는 정맥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앞에 있고 불이 뒤에 있어 용을 다투고 주를 다투는 것은 역대의 상가도 또한 금기하던 것인데 하물며 이는 한 곳에 아울러 자리 잡고 있으니 옳다고 하겠습니까? 신은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이 함께 운행할 수 없고 추위와 더위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은 도리가 각각 달라서 형세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더구나 신도와 불도는 다른데 한 와혈에 함께 있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은 엎드려 바라건대 불사를 옆의 혈로 옮겨서 각각 그 분수를 편안하게 하여 그 도리를 지키게 하였으면 합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종묘는 인륜의 대전이고 궁궐은 국가의 중기이며 노불의 도는 그 유래가 뭡니다. 천하에는 반드시 그 요체가 있으나 경중대소와 왕급 선우를 성감으로 재결하소서. 도수는 신라말의 유명한 증이고 가결은 말로서 예언함이며 도안은 신통한 눈이고 병우년은 1426년 세종 8년이고 임자년은 1432년 세종 14년 개축년은 1433년 세종 15년 신효는 신비스러운 효염이고 비보는 도와서 보충함이며 양지는 기도하여 누름이며 내원 불당은 나라의 운명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던 궁실 안의 불당 내불당이다. 사관은 불교의 절과 도교의 사원이며 산가는 풍수가를 말한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4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한재가 더욱 심하니 청컨대 본도의 사전에 실려있는 악, 해, 독과 명산 대천에 향축을 내려 감사 수령관 수령들로 하여금 비를 빌게 하고 그 사전에 실리지 않은 영험한 곳에도 모두 정성을 다하여 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문은 상하 관청 간에서 주고받던 공문서이고 향축은 나라의 제사에 쓸 향과 축문인데 임금이 직접 제반에게 내려주거나 내시를 시켜 보내주었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0월 개미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휘득전에 나아가 망제를 행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 대학 연의를 강하다. 부차가 오자스를 방살하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경영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사설을 읽었으나 다만 월항이 오나라의 애걸하여 그 나라를 보전하였다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법녀의 항복을 받아들여 신하로 삼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는데 이제 집현전이 올리온 병요초의 항복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 있으니 무엇에 근거한 바인가 하니 검토관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신이 좌전 국어를 상고할 적에는 이 말이 없었으나 다만 5월 춘추에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글은 허황되고 과장되어서 사실이 아니므로 그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병요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하였다. 부차는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 왕이다. 오자스는 춘추의 초나라 사람이고 법녀는 춘추시대 월왕 고천의 충신이었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5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문과 무과의 방을 내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5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장령 나홍스가 명수하여 말하기를 전날 대사원은 도첩이 없는 중을 검지하기를 청하였는데 영의정은 말하기를 이 법이 세워진 지 오래되었으니 유사의 교차를 부지런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한다. 이제 전 옥수 도기를 보니 중으로서 갇힌 자가 잠은 많은데 전일의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니 나홍스가 대답하기를 그일 사람을 시켜서 도로 및 근처의 사사의 중으로서 도첩이 없는 자를 살펴서 적발하여 가두었을 따름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전옥수 도기는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이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5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경연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경연의 진강에 영경년은 참석하지 말라 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5일 개미 일곱 번째 기사 성공감 제조가 아뢰기를 영흥대군의 집에 담을 쌓을 대석을 나르고자 하는데 군인은 가장 어려우니 청컨대 호조로 하여금 풍저창, 광흥창의 미국과 내 자신, 내 재용감의 포화와 사제감의 어물을 줘 사람을 고용하여 날라들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5일 개미 여덟 번째 기사 중이 되려는 자에게는 정전을 바꿔서 도첩을 주며 사서로의 머리를 깎는 자에게는 법에 따라 과단하기로 하다. 임금이 도승지 이계전 등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외부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세종께서 말년에 이르러 부추를 좋아하셨다고 하나 병인년의 대고 및 광평대군, 평원대군에 있단 서거를 겪은 뒤로부터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곤도로 송리를 따라 불당을 수건하여 잠시 천발을 행한 것이고 또 궁궐 북쪽에 불당을 연건한 것은 이는 역시 다만 선지를 이어서 하신 것이고 창의한 것이 아니다. 세종께서 불교를 승상하지 않으셨음은 나만이 안다.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망령되게 부처를 좋아하셨다 하여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자가 거의 1,100에 이르니 검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부터 마땅히 기한을 엄하게 정하여 기한 안에 현신하는 자는 정전을 바꿔서 도첩을 주고 기한 안에 자수하지 않거나 사사로이 머리 깎는 자는 법에 따라 과단하여 혹은 온 가족을 입거하게 하라. 내가 먼저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뜻을 다 알게 한 뒤에 엄하게 검지하려고 하니 집현전에 명하여 교서를 짓게 하라 하였다. 병인년 1446년 세종 28년이고 천발은 천도이고 현씨는 재판의 원고나 피고의 직접 당사자가 출두하여 신문에 응하던 일이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달이 미운이 있었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많이 마친 자에게 사도를 차등있게 주었다. 문정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6일 갑신 네 번째 기사. 대마도의 종승 홍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문정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7일 을리온 첫 번째 기사. 달에 미운이 있었다. 문정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7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문정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7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도첩이 없는 중에게 12월 검음날을 기한으로 자수하지 않거나 검령을 어기면 엄히 검단하도록 하교하다. 예조에 하교하였다. 대개 듣건대 불시의 법은 청정무욕이라 한다. 청정하면 곧 마음이 공허하고 무욕하면 곧 물질을 무시하는 것이니 공허하고 물질을 무시하는 까닭에 윤리에 벗어난다. 그러나 그 법이 사람의 이목에 들어온 실이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혹 흉상의 일이나 박절한 사정을 당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씨를 섬기기도 하고 신을 섬기기도 한다. 무릇 조상을 멀리 추모함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것이니 이 또한 충후하여 참아 못하는 사람의 길이다. 오직 우리 세존께서 성하게 고명하시어 무당의 부적 따위는 논의를 막으셨으며 내가 동궁에 있을 적에 밤낮으로 뵙고서 매양 훈계를 받아 혼도에 점차 물들어서 무릇 신괴한 일에 대해서는 단연코 의혹됨이 없다. 세존께서 일찍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을리지 못함을 미워함이 심하면 어지러워지는 법이므로 성인의 도는 널리 포용하여 박절하게 하지 않는다. 지금의 고로는 모두 그 사람에게 어지르게 대하고 그 글을 불태우고자 함인데 만약 한결같이 그 말만 따르다면 일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륜의 사이에 살면서 청정의 법을 숭상하면 폐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하시고 모든 부녀자가 절에 오르는 것을 금하는 일과 도첩을 주어 중을 만드는 법을 하루라도 회의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년에 갑자는 이후로 흉사가 잇따라서 한두 번의 불사를 가졌었으나 대개 상사로 말미암아 부처를 섬긴 것은 본디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있어온 일이고 세존께서 새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어서 문소전의 불타능을 다시 세운 일이 있으나 역시 태종의 본질을 이으셨을 따름이다. 지금 말하는 자가 이 뜻을 모르고 다들 세종께서 말년에 불법을 숭상하셨다 하니 성득에 누가 된다. 조정에 있는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무지한 아랫 백성이겠는가.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자취만을 보고 그 실상은 모르면서 윗사람이 마음에 참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여기고 다투어 서로 사모하여 함부로 국법을 범하여 삭발하는 젊은 사람이 날로 늘고 달로 들어가며 걸핍하면 만을 헤아리게 되고 법회에 와서 먹는 자가 많아져 군액이 날로 줄어가니 이것이 참으로 염려된다. 나도 도승에 관한 금령이 법전에 실려 있으나 봉행하는 자가 지극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거듭 검단하지 않으면 폐해를 장차 구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니 나는 이를 걱정한다. 지난해 겨울에 금령을 범하는 자를 변방으로 옮기는 법을 거듭 밝혔으나 다만 갑자기 이를 시행하면 소요가 반드시 많을 것이 염려된다. 또 만으로 헤아릴 무리를 하루아침에 죄다 멀리 변방으로 쫓아보내는 것은 정리에 참아 못할 바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원망을 가져와서 화기를 손상할까 두렵다. 아직은 기한을 너그러이 잡아서 자수하여 환속하는 것을 받아들이되 형벌을 가하지 말고 혹은 정전을 바치면 도첩을 주도록 하며 금년 12월 금음날을 기한으로 하여 기한이 지나도 자수하지 않거나 앞으로 금령을 범하는 자가 있거든 한결같이 육전 및 강년조의 전교에 따라 매우 검단하라. 또 벽지에 사는 중들이 혹시 두루 알지 못하여 기한을 넘겨 자수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될 것이 염려되니 두루 깨우쳐서 혹시라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대저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흔히 관리의 봉행이 지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부터는 검단하지 않는 관리는 과제하여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 예조는 내 지극한 생각을 알아서 중회에 효유하라.
그때 헌사가 바야흐로 도첩이 없는 중도를 구명하여 다스렸으므로 옥사에 걸려있는 자가 매우 많았는데 임금이 실상 그 기한을 늦추고자 이런 하교가 내렸다. 당초에 집현전에서 지어 올린 거래는 불씨를 몹시 헐뜯었으나 임금이 손수 글귀를 고친 데가 자못 많았다. 교서가 내려지자 식자는 불법을 아주 없애지는 못할 것을 알았다. 청정무역은 마음이 깨끗하여 욕심이 없음이며 혼돈은 덕으로서 남을 가르쳐 감화시킴이고 갑자년은 1444년 세종 26년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7일 얼류 네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아마를 각 품간에서 반사하나 농사가 바야흐로 시작되는데 만약 전마 별감을 보낸다면 배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척건데 가을이 되거든 반사하소서 하는 임금이 옳게 여기고 승조원에 정교하기를 헌부의 말이 어떠한가 하므로 다같이 아뢰기를 윤당합니다 했다. 이었고 사복 제조가 아뢰기를 이제 덕건데 가을새까지 기다려서 말을 반사하는 것은 농사를 그르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을 정부할 때는 다만 당령 선군을 부리는데 모두 농사일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국가에서 말을 나눠주는 것은 민간에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겨울에 나눠준다면 먹여 기르기가 쉽지 않으니 국가의 은혜가 헛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마는 어린 새끼 말이고 반사는 나누어주는 것이다. 전마 별감은 각 목장의 말을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하던 별감이다. 당령 선군은 이벽하는 선군이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7일 얼리온 다섯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많이 마친 자에게 차등있게 사도를 주었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7일 얼리오 여섯 번째 기사 중순위에 거간하는 자를 시험하여 고을의 수령으로 자임하도록 하다. 이 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중순위에서 거간하는 자는 청컨대 내금이 별십이 삼군 갑사로서 거간하는 자의 예에 따라 원육전, 속육전, 치민, 방납으로 시험하여 합격자를 연변, 고을의 수령으로 자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7일 얼리오 일곱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사직서에 제조를 두지 않는 것이 미편하니 청컨대 종묘의 예의에 따라 실제로 이를 살피는 도제조를 두되 좌의정으로 이를 삼고 또 제조 한 사람을 더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7일 얼류 여덟 번째 기사 전이감에 바치는 약재는 채취한 날짜와 그 고을 수령의 이름을 갖춰 동봉에 수납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각 고을에서 바치는 전이감의 약재는 각도의 교유가 철에 따라 채취할 점에 비록 뿌리, 줄기, 꽃, 열매 같은 알기 쉬운 물건도 혹 채취의 때를 못 맞추는데 더구나 통째로 바치는 지 않는 벌레, 짐승의 간, 쓸개, 기름 같은 따위는 더욱 눈으로 헤아려서 진가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각도의 교유로 하여금 오로지 감사에게만 청하지 말고 몸소 사냐를 순명하면서 설에 따라 채취하고 채취한 날짜와 그 고을 수령의 이름을 가르쳐 기록하여 동봉해서 수납하게 하되 만약 속이는 자가 있으면 진상하는 약재를 법대로 하지 않은 율에 따라 과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7일 얼류 아홉 번째 기사 무가 출신자, 내금이 출신자, 별시위 갑사로서 거간한 자 등의 제품을 온정하여 서용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각 고을에 흩어져 사는 무가 출신자 36인과 내금이 출신자 3인과 별시 갑사로서 거간한 자 57인은 청컨대 본조와 이조에서 제품의 고화를 논정하여 계문에서 서용하게 하소서. 영진속, 연간, 선군, 백정 중에서 재력이 있어서 쓸만한 자가
298인과 활 쏘는 자가 150인과 용맹한 향리 1712는 본조 및 각도 감사 절제사가 있는 관가에 이름을 적어 치부하였다가 만약 급한 일이 있으면 징집하여 부방하게 하되 만약 특별히 군공을 세운 자가 있으면 그 고하를 등급 매겨 관직을 상주거나 또는 면향시켜서 뒷사람을 격려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진속은 지방의 각 군영이나 진에 속한 유방군이고 염전에서 소금을 굽던 신량역천을 말한다. 면향은 향리의 이벽을 면제하던 것인데 특별한 공을 세우거나 삼정일자인 경우에 하나였다. 문중시록 7권 문중 1년 4월 17일 을리운 첫 10번째 기사 군기가 명하여 소신기전을 만들지 말게 하였다. 문중시록 7권 문중 1년 4월 1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달에 미운이 있었다. 문중시록 7권 문중 1년 4월 1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하였다. 문중시록 7권 문중 1년 4월 1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대정현갑 안위가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 고른 풍속이 모질고 어리석으며 땅은 좁고 백성은 많으며 그 해고의 요충이 되니 풍속을 바꾸고 가난한 백성을 진율하며 방어하는 일을 삼가서 혹시라도 회의하지 말라 하였다. 문중시록 7권 문중 1년 4월 18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도첩이 없는 죽은 다 환속시키고 수륙제 외의 모든 죄는 금하도록 하다. 장령 나홍서가 명수하여 어제의 교서의 초안을 보이고 말하기를 이제 이 법을 세우니 본부에 갇힌 도첩이 없는 죽은 반드시 다 환송시키고 죄 주지 말아야 한다. 또 그 사승도 주문하지 말라. 만약 스스로 원하여 정전을 바치고 환속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거든 도첩을 주며 또 바치는 정포는 면포 저화를 물러나고 그 스스로 장만한 데에 따라서 본디 정한 수를 채우게 하라. 내가 육전을 상고하니 불사를 금하는 법이 따로 없으며 다만 법석을 금할 뿐이고 수륙죄는 금하지 않는데 이제 본부에서는 중에서 베푸는 죄는 모두 금하겠는가? 또 사사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한승부에 속하는 것은 몇이고 각고울에 속한 것은 몇인가? 하니 나홍수가 대답하기를 수륙죄 외에 베푼 죄는 모두 검하여야 하나 다만 미처 듣고 보지 못하여 교찰할 수 없을 따름입니다. 사사의 고찰은 당초에 나누어 소속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 곳은 교찰해서 적발할 수 없으나 경산이면 비록 각고울 지경안의 절일지라도 모두 사람을 보내어 검찰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육전에 다만 수륙죄를 베푸는 법이 있을 뿐이다. 내가 듣건대 이 법을 세운 뒤로 사람마다 불사를 크게 벌인다 하니 어찌하여 금하지 않고 드디어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가 하니 다 함께 아뢰기를 이는 유사의 잘못이 아니고 검령을 범하는 자의 죄입니다. 이를테면 술을 금할 때 무지한 무리가 몰래 서로 술에 취하거나 유사가 미쳐들어서 알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근처에 사사를 각고울에 나누어 소속시켜 각각 교찰하도록 하교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므로 다 함께 아뢰기를 어제 이미 하교하셨는데 오늘 또 그리 하시면 바깥 사람들이 반드시 의심할 것이니 청컨대 정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륙죄는 불가에서 바다와 육지에 있는 고혼과 아기를 위하여 올리는 죄를 말한다. 문중시록 7권 문종 1년 4월 18일 병술 5번째 기사 타모 항민한 권맹경 신숙청 신진보 등을 주문하도록 하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처치사 권맹경이 선군 정화를 시켜 그 영전을 용서짓게 하였는데 어느 날 몸소 가서 세워보고 거두어 들인 것이 모자란다고 하여 때려서 상처로 죽게 하였습니다. 이제 아들 정정용이 장고하였습니다. 본부에서 듣자니 권맹경은 또 무진에서 농사를 두어
첩으로 하여금 살게 하고서 곤맹경이 자주 왕래한다 하니 청컨대 대관을 보내 핵실하게 하소서. 또 듣건대 경상 우도 처치사 신진보는 본령의 병선 2척을 훔쳤으며 또 전사가 장만한 미국이 매우 많았는데 신진보가 며칠 안 가서 다 썼으며 또 사람을 시켜 밀양에 가서 아름다운 첩을 구하게 하였으며 절제사 신숙청은 신진보와 모여서 사냥을 겨루었는데 신숙청이 잡은 것이 많지 않음에 붕괴하여 거느린 진무에게 매를 때리게 하여 죽게 하였으며 또 신진보와 신숙청은 모두 영산인인데 각각 본관의 노비를 제 집에서 부린다 하여 다시 역시 대관을 보내어 핵실하게 하소서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곤명경의 이런 정상이 이미 뚜렷하니 조관을 보내어 주문해야 하겠지만 신숙청 신진보의 등의 일은 애매하지 않는가. 역시 조관을 보내야 옳겠는가. 또 세 사람의 일은 모두 풍문을 가지고 거역할 만한 것인가 하였다. 다 함께 아뢰기를 모두 타모 항민의 일이니 본디 풍문이라도 마땅히 밝혀야 하며 모두 조관을 보내어 주문하여야 합니다 하니 헌부에 전교하기를 모두 행대를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풍문은 대간에서 관리의 비행이나 부인의 부정에 관한 일을 풍문으로 듣고 이것을 근거로 사건을 조사하던 것을 말한다. 행대는 지방에 파견하던 사헌부 관원이다. 행대 감찰.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8일 병술 6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병선을 갑조하는 법은 중국으로부터 전해온 것인데 견고하고 정밀하고 튼튼하여 벌레가 먹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은 정교하지 못하니 중국의 사람을 보내어 체질을 살펴 알고 또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를 알아오게 한 뒤에 만들도록 하여 옳다 하였다. 갑조는 배를 만들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다른 나무를 이중으로 되어서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8일 병술 7번째 기사. 경복궁 북쪽 산에 표를 세워 소나무를 심어서 산맥을 비보하게 하다. 풍수학에서 아뢰기를 경복궁은 백호가 높고 험준하나 청룡이 낮고 미약하므로 가깝고 북쪽 산에 내려온 맥에 소나무를 심어 기르는데 근년에 벌레가 먹어서 반이 넘게 말라 죽었으며 그 마르지 않은 것도 금방의 무식한 무리가 가지와 줄기를 베어 쳤고 또 혹 맥혀를 파고서 집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청룡이 날로 더욱 쇠약하여지니 청컨대 표를 세워서 한계를 정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산맥을 비보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와 한성부의 풍수학에게 명하여 함께 살펴서 표를 세우게 하였다. 가각고는 도서 문서를 보관하던 관청이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개성 유수 기근이 사주한 임금이 인견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9일 정해 네 번째 기사 탐호한 수령을 취획하기 위해 경상도 전라도에 감찰을 보내다. 사무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대구 군사 이보험이 본고을 성왕당을 짓는다는 핑계로 제목을 잘하다가 몰래 하양의 농사로 날아가고 또 일수를 보내어 집을 짓게 하였으며 처치사 신진보는 장령의 수령에게 논을 요구하며 말하기를 이미 전직 처치사에게는 주고서 나만 나에게는 주지 않는가 하였다 하는데 끝내 요구대로 얻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다 탐호에 관계되니 청컨대 대관을 보내어 핵실하게 하소서. 이징석은 본대의 절제사로 있을 때 양산의 둔전을 점탈하였는데 비록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므로 과제하지는 못할지라도 청컨대 핵실하여 과연 둔전이거든 본업에 돌려주게 하소서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아랫일은 다 취획할 만한 것인가 취획한다면 행대를 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다 함께 말하기를 모두가 탐호에 관계되니 풍문이라도 취획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유전에 있던 것이라면 추론할 수 없다 하였다. 다 함께 말하기를 사유전인지 뒤인지 아직 미리 헤아릴 수 없으나 취획하여 사유를 지났다면 용사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이보흠, 이정석 등의 일은 밝히지 않는 것이 옳다 하고는 곧 감찰 윤서를 전라도에, 송문립을 경상도에 보냈다. 일수는 지방간청에 딸린 선한일을 하던 하인인데 일수 양반이라고도 불렀다. 문중시록 7권 문중 1년 4월 19일 정해 5번째 기사. 남현 성현의 수 5군을 400명으로 늘리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경상도 남해현 성현의 수 5군의 수는 300명분으로 2번으로 나눠 서로 교체함으로 괴로움이 다른 데에 갑질이 나더니 참으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원래 군사 300명과 거제 남해의 정력이 없는 사람 51명을 수세하여 아울러 351명에다가 청컨대 감사로 하여금 남해 부근의 각 고리 원수 외에 일수 및 한량과 함부로 적에서 빠진 인정 49명을 찾아내게 하여 합하여 400명을 만들어 진도의 수성군의 예에 따라 4번으로 나눠 서로 교체하며 방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